안녕하세요.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지구 생명체도 정말 놀랍도록 다양하지만 이 자료들은 과학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한 거라서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환경에 사는 생명체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기괴한 상상 이런 걸 넘어서요. 생명체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경계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상의 외계 행성 세 곳을 탐험해 볼 텐데요. 미래 탐사선에 같이 탄 기분으로 따라와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목적지부터 가볼까요? 오큘러스라는 적색괴성 주변을 도는 행성 아이퍼입니다. 아시다시피 적색괴성은 상대적으로 작고 어둡지만 수명이 엄청 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퍼 같은 행성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아이폰은 항성의 한쪽 면만 계속 보여주는 조석 고정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낮과 밤이 공존하는 거죠. 특히 항성을 마주한 쪽은 되게 뜨거울 텐데 거기에 얇고 검은 바다가 있대요. 아이퍼의 눈이라고 부른다는데? 네, 그 표면은 폭풍이 엄청나게 몰아치지만 그 물속은 의외로 안정적인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물에 뛰어들면 마치 지구의 켈프숲 같은데 온통 검은색인 수중 정글이 펼쳐진다고요. 근데 식물들이 왜 다 검은색이죠? 아, 그게 이제 항성 때문인데요. 오큘러스 같은 적색 외성은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보다는 에너지가 약한 적외선, 그러니까 열에너지 형태의 빛을 주로 내뿜거든요. 아이퍼의 식물들은 이 약한 에너지를 어떻게든 최대한 흡수하려고 그래서 검은색 색소를 발달시킨 거죠. 뿌리로는 바닥 진흙에 단단히 몸을 고정시키고요. 아하, 에너지를 최대한 모으려고. 그렇군요. 근데 더 신기한 게 여기 생명체들 대부분이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을 보고 소통하죠? 네, 바로 소리하고 질감입니다. 거의 영원한 어둠 속이니까 시각은 쓸모가 없어진 거죠. 대신에 청각이나 촉각이 극도로 발달해서 그걸로 서로 신호를 보내고 먹이도 찾고 또 포식자도 피하고 약간 지구의 심해나 동굴 생태계 같다고 할까요? 소리로요? 와, 네, 잎사귀처럼 위장한 포식자도 있고 막 소리를 내면서 씨앗을 찾아다니는 포식자, 또 독가시를 가진 구근 같은 생물도 있고요. 정말 소리가 가득한 생태계예요. 이게 수십억 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참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수십억 년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아이퍼의 이런 영속적인 모습과는 정반대로 이번엔 아주 짧은 시간만 존재하는 생태계를 만나볼게요. 다음 목적지는 쿨러스라는 청색거성 주변의 가스 행성 님버스입니다. 청색거성이면 엄청 뜨겁고 밝지만 수명이 아주 짧은 별이죠? 네, 맞습니다. 비형항성이라고 하는데 수명이 정말 짧아요. 이 님버스맹 해왕성 정도 크기인데 항성이 워낙 강력해서 표면은 생명이 살 수 없다고 하고요. 근데 그 위 거대한 흰 구름 속에서 생명체가 산다고요? 와, 이건 정말 네, 그렇죠. 아주 작은 거미 형태의 구름 플랑크톤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들은 정전기 실 같은 걸로 구름 속을 떠다녀요. 정전기 실로요? 지구 거미가 바람 따는 것처럼? 비슷한 원리겠죠. 근데 이런 작은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것도 있나요? 네, 초고층 빌딩보다도 더 큰 하늘고래라는 게 있습니다. 빌딩보다 크다고요? 하늘에 나는 고래요? 믿기 어렵겠지만요. 몸 안에 가스 주머니가 있어서 그걸 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려는 성질, 즉 부력을 이용해서 그 거대한 몸을 구름 속에 띄우는 거죠. 와, 열기구처럼요. 네. 그리고 입이 거대한 그물 같아서 그걸로 아까 말한 플랑크톤들을 대량으로 걸러먹고요. 이야, 근데 이 고래가 뭔가 특별한 걸 만든다고요? 맞아요. 먹은 플랑크톤 일부는 자기 몸 데우는 데 쓰고 나머지는 에너지 밀도가 엄청 높은 오렌지색 넥타라는 걸로 저장을 해요. 넥타요? 그럼 그걸 노리는 다른 생물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개구리처럼 생긴 제트 오징어 같은 포식자들이 있는데 얘들이 이 하늘고래의 넥타를 훔치려고 계속 경쟁하는 거죠. 치열하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곧 사라진다니. 네, 그게 안타까운 점이죠. 쿨러스 같은 별은 수명이 워낙 짧아서요. 님버스의 생명체가 한 6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추정되는데 앞으로 1000만 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곧 항성이 불안정해지면서 이 행성 전체를 삼켜버릴 거거든요. 아이퍼의 수십억 년과는 비교도 안 되죠.
정말 찰나예요. 그러네요. 덧없이 사라질 운명이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이렇게 복잡한 생태계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꼭 안정적인 환경만이 생명의 조건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생명은 안정이나 물 같은 어떤 조건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강인하고 유연한 현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가상의 외계 생명체들, 어쩌면 미래에 우리가 실제로 마주칠 외계 생명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 우주 어딘가에 정말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낯선 존재를 만났을 때 과연 생명이라고 제대로 알아볼 수는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